우선 지난주 금요일 11월 11일에 추천을 해주셨던 종목입니다. 화성산업인데요. 추천해주신 날부터 오늘까지도 5일선을 이탈하지 않고 쭉쭉 뻗어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요즘 같은 시장에서 또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몰리는 종목을 찾기가 참 귀한 상황인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5거래일째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목표가를 그때 16,500원을 세워주셨었는데 고지가 또 멀지 않은 것 같아요. AS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제가 건설주들은 아까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서 보강산업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설명을 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내용을 했죠. 제가 지난주에 이제 화성산업은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래서 좀 묻어두시라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화성산업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이제 저거죠. 이제 대구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지역 건설사들이 이제 거점을 좀 두고 이제 활동을 하는데 화성산업은 대구 지역이죠. 이쪽에서 이제 주로 이제 뭐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아니면 관공서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을 짓습니다. 뭐 병원을 짓는다든지. 그런데 화성산업은 시공 능력이 한 30위권 작은 기업은 아니에요. 그런데 예전에 화성산업에 한 슈팅이 굉장히 크게 나왔었잖아요. 3만 원대까지 돌파를 했었는데 이때 올라갔을 때는 무슨 흐름들이 나왔었냐면 이제 뭐 실적이 대박이 난다. 그리고 미분양 다 털렸고 분양 잘 됐고 그러면서 이거를 막 쳐 올리는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7월 22일 날 그때 제약주들 무너지고 코스닥 무너지면서 이제 화성산업은 코스피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개별주 성격을 좀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빠졌었죠. 그런데 바닥까지 다 왔습니다. 거의 3분의 1 토막 냈다가 지금 주가가 대세 상승 쪽으로 좀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재작년 이때 이제 뭐 미분양 다 털리고 분양이 완판이 되고 이랬던 것들이 어디에 찍힌다. 이제부터 막 재무제표 막 지켜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적들이 좋게 나올 수밖에 없죠. 실적 흐름들을 잠깐 보시면은 어떻게 나왔냐면요. 드라마틱하게 증가를 좀 합니다. 그러니까 3월 달에 59억 나왔죠. 그 다음에, 2분기, 6월 달에 이제 발표했던 6월 달까지 이제 2분기 영업이익은 111억 찍혔습니다. 그리고 3분기에는 139억 찍혔죠. 그러면 이것만 합친다고 하더라도 얼마예요? 올해 예상 영업이익을 넘어설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4분기까지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지켜나갈 거기 때문에 지금 주가 하락이 굉장히 과도하다라는 인식 아래에서 차근차근히 뭘 하고 있다? 정배열, 완전 정배열을 좀 준비를 하고 있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 얘기 드렸을 거예요. 헤딩하고 내려와서 돌파하려는 시도, 돌파, 안착, 돌파, 안착. 그 다음에 이번에 또 돌파. 그죠? 헤딩 다음에 돌파하고 나서 안착하는 흐름들 나오면 그러면 제가 좀 줄여볼게요. 완전히 정배열입니다. 그죠? 장기 기피 상승들 다 뚫어놓고 300일선까지 뚫어놓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고 주봉상에서도 볼린저 밴드 돌파했죠? 그리고 위에 있는 건 뭐예요? 120주선 요거 하나만 돌파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물량대가 없는 물량 공백대 수준으로 진입을 할 수 있는 상태고요. 월봉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건 뭐죠? 월봉상에서 어떻게 되고 있다? 정확하게 지금 박스권 흐름들, 바닥을 다 잡아놓고 밴드 상단, 밴드가 아니죠. 박스권 상단으로 갖다 붙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이거 돌파 나온다라고 하면 기준선까지 19,000원까지 장기적으로 갈 수가 있죠. 그래서 일단 지금은 홀딩 관점 유지를 하시면서 1차 목표가 16,500원까지 한번 끌고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비중 많이 들어가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뭐 20%, 30% 이렇게 들어간 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분들은 내일장 슈팅이 한번 나온다라고 한다면 일부 이제 좀 챙겨놓고 내려오면 또 사고 이렇게 트레이딩을 병행하면서 쫓아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에 추천을 해주셨던 종목입니다. 화성산업에 대한 리뷰를 들어봤는데요. 현재 7%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 중입니다. 정배율로 주가가 잘 만들어져 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들고 가라고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마음 놓고 계속해서 보유하고 들고 가시고 전문가님이 좀 전에 얘기해 주셨던 대응 전략 잘 참고를 해서 매매하실 때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요, 이어서 두 번째 또 리뷰할 종목이 남아 있습니다. 지난주에 화성산업을 추천해 주실 때 명문제약도 함께 또 추천주로 제시를 해주셨었는데요. 오늘 명문제약이 장중에 12% 넘게 급등을 하면서 전문가님이 제시해주셨던 목표가를 향해서 돌진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앞으로 21선 지지 흐름이 확인이 되면은 추가 상승을 계속해서 좀 기대를 해봐도 괜찮은 거겠죠? 일단 명문제약 갖고 계신 분들은 희망 고문 이런 것들에 많이 힘들어 하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려오는 과정에서 한 번씩 급등들이 쭉쭉 치고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요 명문제약도 역시나 일부 정치인과의 어떤 연관성들 이런 것들이 막 루머가 막 돌았습니다. 실제로 그런지 아닌지는 몰라요. 근데 루머가 막 돌면서 오늘 흐름들이 굉장히 잘 나왔고요. 또 한 가지 호재는 지금 뉴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뇌 기능 개선제 이런 것들이 이제 뭐 효능이 있다 이런 뉴스도 호재성 뉴스도 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장중에 15% 이상 갔는데 아까 토탈소프트는 상한가 붙였지만 제가 뭐 ATN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캠시스라든지 영신금속이라든지 이렇게 윗꼬리 다는 종목들을 보여드린 것처럼 꼬리가 좀 달렸어요. 그리고 이제 차트 흐름들을 보시면 이게 진짜냐 아니냐 고민이 되게 많으실 겁니다. 왜? 명문제약은 한 차례 뭐 지카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 때문에 급등을 했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쭉쭉 빠졌어요. 하락 흐름들이 좀 나왔는데 급등하고 나서 완전히 대세 하락. 이거는 뭐 완전 저거죠. 뭐 갖고 있으면은 막 기절할 정도로 굉장히 힘들었던 추세잖아요. 그런데 이런 흐름들이 나오면서 중간중간마다 거의 상한가 근처 아니면 20% 이런 장대 양봉이 하나씩 툭툭 터졌다고요. 그리고 거래량들도 터졌고요. 그러면서 이제는 올라가나 기다리시다가 여기까지 물려서 내려온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명문제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고점 8,000원대 사신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거의 반토막 나 있는 수준인데 지금은 조금 갖고 계셔도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이 좀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어드리는 것처럼 하락 추세대가 하나씩 있었어요. 그죠? 그런데 이런 겁니다. 이 하락 추세대 이것을 전부 다 돌파를 시켜놓고 오늘 윗꼬리 달면서 돌파시켜 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20일선도 이제 횡보 돌고 있고요. 그래서 손절가는 잡으셔야 돼요. 손절은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뭐 4,200원대 전후 여기는 이제 손절가로 잡으세요. 손절가를 잡으시고 요게 만약에 돌파 안착한다라고 한다면 슈팅 흐름들이 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6,000원 이상권까지 한번 갖고 갈 수 있으니까 명문제약은 지금부터는 좀 관심 가지고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제가 그린 이 핵심 추세대 이것을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 또 금요일에 추천을 해주셨던 종목입니다. 명문제약에 대한 리뷰를 들어봤는데요. 13%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 중입니다. 계속해서 들고 가셔도 괜찮다고 하니까요. 손절가 4,200원을 꼭 염두에 두시고요. 목표가 6,000원 바라보시고 계속해서 보유하고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난주 추천주들에 대한 리뷰를 좀 잠깐 들어봤고요. 이제 오늘 시청자분들께 행복을 안겨드릴 첫 번째 꿈나무 같은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일단 IT 쪽은 조금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이제 너무 많이 IT와 관련돼서 이 얘기 저 얘기를 좀 많이 했거든요. 네. 그랬더니 특히 이제 반도체 쪽만 제가 계속 얘기를 했더니 좀 다른 종목을 좀 없냐 뭐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이제 뭐 오늘은 이제 반도체 장비 쪽은 아닙니다. IT인데. 네. 그런데 이번에 미국의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에도 뭐 그런 관련주들이 있는데 미국과 관련돼서도 관련주들 뭐 미국 트럼프 수혜주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들어보셨잖아요. 네네. 실제로 그게 수혜를 받을까요? 글쎄요. 잘 모르시겠죠? 네. 수혜 받을 게 별로 없어요. 근데 단순히 그러니까 이거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재료 때문에 올라가고 수급이 단기적으로 집중이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드린 이런 종목들 이렇게 어떤 뭐 이슈 무슨 뭐 누구 관련주도 아니면 뭐 트럼프 그 인수위원회 피터 틸이라는 어떤 투자자 페이팔 창업자가 이제 합류를 하면서 이 관련주들이 막 급등을 했었는데 이런 종목들은 내가 대응이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접근을 하지 않는다. 이것도 이제 괜찮은 방법이니까 좀 안전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첫 번째 종목은 이제 솔로에타라는 종목입니다. 솔로에타는 원래 이제 뭐 전자파 차폐 소재죠. EMC를 만드는 업체였습니다. 그러니까 차폐 소재라는 것은 뭐예요? 이제 뭐 테이프라든지 아니면은 뭐 봉지를 이렇게 씌워가지고 전자파를 이제 막는 그런 차폐제를 만듭니다. 근데 이 수요가 쓰이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전자기기들이 굉장히 많아지죠. 그리고 우리가 스마트폰을 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이제 소우 필터라든지, 그러니까 Y 소리 만드는 소우 필터,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게 뭐예요? 전파가 되게 여러 가지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막, 이 전파는 들여보내고 이 전파는 막고 막 이런 것부터 시작해갖고 이 전자파를 차폐시켜주는 이, 소재들이 상당히 무궁무진합니다. 자동차에도 쓰이고, 뭐, 안 쓰이는 데가 없어요. 뭐, 전기 가는 데는 전부 다 쓰인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실적들을 먼저 체크를 좀 해드릴게요. 솔로에타가 과연 실적들이 올해 굉장히 좋아지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지금 별로
어떤 성장성들이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죠? 매출액도 그렇고요. 매출액도 뭐 1000억에서 800억 줄었다가 700억 언더까지 떨어졌다가 올해는 매출이 많이 날 것 같은데 오히려 영업 수익성은 악화되는 뭐 그러니까 이게 꾸준하게 뭐 반도체 종목들이나 저 장비주들이나 아니면 소재 업종들 이쪽이 실적 늘어나는 것처럼 어떤 일관성을 가지고 움직이는 흐름들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적주는 아니에요. 실적주는 아니에요. 다만 섹터 자체가 앞으로 이제 수요가 늘 수 있는 그런 섹터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직접적으로 이게 상한가 급등을 좀 때려준 것은 뭐냐면, 금방 말씀드렸듯이 트럼프 인수위원회에 피터 틸이라는, 페이팔 창업자가 이제 합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피터 틸이, 스폰서를 했어요. 뭘 했냐면, 돈을 몇천억을 좀 내놓으면서 이걸로 사모펀드를 만들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좀 벤처기업들에 투자를 하자라고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크레센도 뭐였죠?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크레센도 무슨 뭐 파트너스라는 저 사모펀드를 만들었습니다. 그 사모펀드에서 국내 기업들 여러 군데 이제 투자를 좀 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솔루에타가 있었고요. 윈스도 있었나 그래요. 이거는 제가 이제 궁금하신 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따가 제가 무료 방송할 때 이거를 이제 공개를 좀 해드릴게요. 제가 정리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한테 저거 알려드리기 위해서 정리해가지고 게시판에 올려놓은 것들이 있는데 그걸 좀 알려드릴게요. 근데 어찌됐든 이 피터 틸과 관련된 뭐 트럼프 수혜주다 이렇게 올랐는데 수혜받을 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차트상으로 본다면 지금 뭐 물량들이 빠져나가는 흐름들이 잘 안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단기 매매 능하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지금은 한번 붙어볼 만한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특히나 뭐 있습니까? 그 DMC라든지 이런 신규 사업들 진출하는데 그 매출이 이제 붙어주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올해 이제 외형들이 이제 성장을 하는 건데 급등이 한번 나왔어요. 이 물량들이 쭉 들어가서 거래량 터졌죠. 이틀째 거래량까지 터졌는데 음봉 2개가 나오면서 조정이 나왔다고요. 그런데 이 조정 나올 때 거래량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거래량들이 많이 나왔느냐, 많이 나오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장 막판에 제가 분봉 흐름들을 보여드리면 장 막판에 다시 어떻게 쌍바닥을 잡고 역회된 숄더를 만들면서 30분 봉상에서 위로 당겨놓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한 번에 당기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다시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바닥을 잡아주는 어떤 이런 구간들이 나오면 정고점대를 돌파하는 흐름들이 굉장히 잘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내일 조금 뭐 아랫꼬리를 잡아본다, 아랫꼬리를 잡는다 이런 느낌으로 한번 매수에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이거는 단기적으로 좀 볼게요. 왜 단기적으로 좀 보냐 하면 매매를 잘 못하신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이제 급등은 하는데 빠질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9,500원까지 단기적인 흐름 한번 보신다라고 생각하시고 손절 반드시 하셔야 되죠. 손절은 어디? 6,500원입니다. 그죠? 급등이 나왔던 이 언더 여기를 깬다면 아래 양봉 하단을 깬다라고 한다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손절가 6,500원 보시면서 목표가 어디 9,500원에서 많이 올라간다고 한다면 만원대 요 근처에서 수익 실현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비중 잘 조절해서 한번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만스템 시청자분들께 행복을 안겨드릴 만한 첫 번째 종목 솔루에타였습니다. 평소에 자주 들고 나오셨던 업종들 외에 또 오늘 새로운 업종의 종목을 들고 나와주셨는데요. 불필요한 전자파를 차단하는 차폐 소재 제조업체입니다. 실적주는 아니지만 앞으로 충분히 수요가 있을 만한 종목이라고 소개를 해주셨고요. 트럼프 인수위원회 피터 틸이 출자한 사모펀드에서 또 투자를 한 종목 중에 하나라고 하니까요. 이 부분이 자세하게 또 궁금하신 분들은요. 잠시 후에 플래트 처음한 전문가의 온라인 강연에 참여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가격 전략 세워주셨는데요. 매수가는 7,500원 전후에서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9,500원, 손절가는 6,500원 세워주셨으니까 내일장에서 매매하실 분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두 번째 종목, 어떤 종목 가지고 나오셨나요, 전문가님? 어쩔 수 없이 이제 또 IT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IT를 되게 좋아하는 건 아니고요. 네. 지금 이제 물 들어올 때 노젓는다고. 네. 코스닥 종목들 좋아하신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쪽이에요. 사실 이제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무슨 뭐 정책 테마, 뭐 인맥 테마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요즘에 매매하기 너무나 어렵죠. 왜 어렵습니까? 오늘도 보면 뭐 한쪽이 쭉 올라가면 한쪽 내려가고 이게 시소 게임만 하기 때문에 연속적인 상승이 나오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저는 매매를 많이 하시고 트레이딩을 잘 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거기서 붙어서 단타를 치시면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TV를 시청하시는 분들 대부분은 이제 주식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라고 그래서 묻어두면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들, 수익이 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테라세미콘을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테라세미콘은 반도체 열처리 장비, 뭐 OLED 열처리 장비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뭐냐면요, 반도체하고 뭐 OLED 아니면 뭐 LCD 이런 걸 만들 때 열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열들을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를 해주는 장비들이 있어요. 또 가스들, 유해 가스들도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잡아줘, 뭐 태우거나 아니면 물에 희석을 시켜서 그래서 이렇게 뭐라 그러니까 이제 안전하게 만드는 이런 장비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테라세미콘은 열처리 장비를 만드는 업체가 되겠는데 최근에 원익 IPS하고의 합병이 예정이 돼 있다가 워낙에 테라세미콘의 주주들이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매수 청구권을 신청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200억이었나요? 그래서 200억 매수 청구권이 넘어서면 합병 안 하겠다는데 합병이 무산이 돼버렸죠. 그런데 오히려 테라세미콘한테는 좀 잘 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합병을 한다고 하더라도 나중에는 테라세미콘 주가가 더 올라가거나 아니면 더 유리한 쪽으로 합병 비율이 좀 바뀌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일단 뭐 그 악재는 이미 이제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예상 실적이 대폭 상향 조정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나 이제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실적이 대폭발할 거다 뭐 이런 어떤 리포트들이 나오고 있는데 좀 걱정스러운 건 그거예요. 기관들이 너무 좋게 봐요. 테라세미콘을 너무 좋고 너무 뭐 실적도 높게 잡아서 이제 실적이 그만큼 안 나오면 또 실망 매물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하는데 일단 차트 흐름들 보시면은 중장기적으로 어디를 잡아놨냐면 23,000원대가 거의 대바닥이에요. 올해 23,000원대를 깬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바닥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원액 IPS와의 합병이 무산되면서 그러면서 매물들 나왔는데 이거 소화 다 했죠. 그리고 저점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박스권 상단 여기죠. 이 박스권 여기 이 저항권 상단 25,000원대 부근에 가가지고 붙여놓고 있는데 거래량이 지금 서갖고 죽지를 않고 있다고요. 그러면 돌파만 나온다라고 한다면 뭐 3만원대 전고점 때 아니면 그 이상까지도 실적이 올해 초 작년보다 훨씬 좋아지니까요. 3만원에서 3만500원 정도까지 충분히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어떤 가치주 차원에서 이제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실적주, 가치주 간의 실적주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손절가는 어디 깨면은 손절해야 되겠습니까? 보시는 바와 같이 23,000원 여기 깨면은 올해 지켜왔던 이 지지선 완전히 붕괴죠. 그래서 23,000원대는 손절가로 잡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께 행복을 안겨드릴 만한 두 번째 추천주 종목은 테라세미콘이었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라면 누구나 좋아하실 만한 내용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묻어두고 가면 좋을 종목이라고 소개를 해주셨는데 바쁘신 투자자분들이라면 더없이 반가울 소식이죠. 테라세미콘, 반도체 열처리 장비 그리고 OLED 열처리 장비 업체입니다. 예상 실적이 대폭 상향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투자해볼 만한 종목임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가격 전략 세워주셨는데요. 매수가는 25,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3,000원 그리고 목표가는 3,500원을 잡아주셨으니까 내일장에서 매매하실 분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